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? 이재명 후보가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장동 관련자 사망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니까 너무 무리한 수사가 원인이 됐을 것이다. 윤 후보에게 수사받은 사람 중에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. 이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을 했거든요.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? 총장 시절에 또 지검장 시절에 무리한 수사에 의한 정말 억울한 죽음이 있었지 않냐라는 식의 얘기는 홍준표 후보도 했고, 안타까운 일이 두 사람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 수사를 받다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무리한 수사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혹여라도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. 저는 돌아가신 분들이 특별히 뭐 유서로 이유나 이런 것들을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죠. 그러나 또 수사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사를 받고 나면 검찰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고,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서 일단 한번 가요. 갔는데 검찰하고 대개는 뭐 부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, 혐의가 제대로 안 밝혀지면은 또 압박하기 위해서 별건 수사를 같이 엮어가지고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또 고통을 당하고 힘들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재소환을 앞두고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이 복합돼서 나온 일이겠죠. 과거에 검찰에서의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수사 관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하는 과정에서 저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검찰에는 무리한 수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, 근데 그 검찰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라는 거. 그걸 깜빡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이전 정부, 독재 정부의 검찰과 다름없이 무리한 수사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. 그런 발언을 하신 거잖아요. 저는 이번에 실망한 것은 그 검찰이 정치로부터 독립을 못한다. 권력으로부터.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검찰은 독립을 못하는구나. 검찰 개혁을 그렇게 외쳤는데 5년 동안. 결국은 뭐 옛날 검찰보다 더하다.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. 오히려 악화됐다. 그런 면에서 국민에 대해서 좀 너무나 이게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. 왜 국민한테는 사죄하지 않는가.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. 박범계 법무장관과 김호수 총장 시절에 완전히 이 정권에 충성하는, 맹종하는 그 검사들로 수사진을 지금 구성해 놓았어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정권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지금 수사를 오로지 이재명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봐요. 근데 이제 지금 검찰이 이 대장동 사건을 그냥 덮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. 특히 배임죄와 관련된 책임을 지금 돌아가신 그 유한기, 김문기 두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고 스스로 그분들이 많이 느낀 거예요, 이게. 그런데 그런 사실을 멀쩡하게 아는 분이 엉뚱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야, 저분은 정말 뻔뻔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진실규명은 계속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에 대한 어떤 회복에 따른 하나의 전략, 정치 공세인 것 같아요. 정책으로 가지고 토론을 하려고 지금 진입을 하는 순간에 다시 대장동을 가지고 TV 토론을 통해서 논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, 확인도 안 돼요. 절대 논쟁 아무리 해봤자 의혹 제기만하고 정치 공세만 있는 그런 논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좀 유감인 거죠. 그렇다고 하여 토론 받는다며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한다면서. 대장동 사건을 토론을 회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토론을 해야 한다고 봐요.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서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 당연히 토론해야지요. 그리고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낱낱이 묻고 답하고 해야 되는 거 맞고, 그런데 지금 이 지지율이 추락한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, 대장동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정치 공세의 하나밖에 아니다. 이런 생각이 들어요.